조선시대 한강 나루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가 끊겼어요. 풍랑이 심해서 사공도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허름한 옷에 삿갓 하나를 쓰고 있었어요. 사내가 삿갓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삿갓을 물 위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뭐 하나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사내가 삿갓 위에 올라앉았어요. 삿갓 위에요. 삿갓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강을 건넜습니다. 풍랑이 치는 한강을 삿갓 한 개에 앉아서 나루터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지켜봤어요. 이 남자가 누구냐? 토정 이지암입니다. 조선에도 제갈량이나 관로 못지않은 기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삿갓 타고 강을 건넌 기인, 그리고 임진왜란을 20년 전에 예언한 예언가 이지암. 1517년생 호가 토정입니다. 왜 토정이냐면 서울 마포강변에 흙으로 움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흙토, 정자, 정. 흙으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에요. 양반 집안 출신인데 화려한 기와집을 버리고 흙 움막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냐면 세상에 허례허식이 싫었던 거예요. 벼슬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능력은 충분했지만 시험장에 가는 대신 강변에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기행이 보통이 아닙니다. 삿갓으로 한강을 건넌 건 시작이에요. 한 번은 제주도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지 않았어요. 큰 독, 항아리 있잖아요. 김장할 때 쓰는 그 큰 항아리. 그걸 바다에 띄우고 그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바람이 알아서 데려다 줄 것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렸어요. 당연하죠. 항아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겠다는 건 자살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이지암은 웃기만 했습니다. 항아리가 파도를 타고 둥둥 떠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삿갓으로 강을 건너고 항아리로 바다를 건너고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삿갓 위에 사람이 올라앉으면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가라앉았어요. 야사와 민간전승에 수십 개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지암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지암의 길을 가다가 도적떼를 만났어요. 수십 명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산적들. 보통 사람이면 돈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지암이 도적들을 보더니 겁을 먹기는커녕 빙긋 웃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 각자의 미래를 알려줄까? 도적 두목이 코웃음을 쳤어요. 뭔 소리냐? 빨리 돈이나 내놔라. 이지암이 도적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3년 안에 관군에 잡혀 목이 날아갈 것이다. 너는 5년 후에 병으로 죽을 것이다. 너는 지금 당장 이 길을 그만두면 훗날 농사로 부자가 될 것이다. 도적들의 얼굴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지암이 각자의 과거까지 마치기 시작했거든요. 고향이 어디인지, 왜 도적이 됐는지, 집에 누가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줄줄이 말하니까 도적들이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흩어졌어요. 무력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도적떼를 해산시킨 겁니다. 칼보다 무서운 게 진실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지암이 진짜 대단한 건 도술이나 기행이 아닙니다. 토정 비결. 아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운세가 어떨까 하고 보는 그 책이에요. 그게 바로 이지암이 만든 겁니다. 토정 비결은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한 해의 운세를 12달로 나눠서 알려주는 운세서예요. 주역과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1578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거의 450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정초에 한국인들이 이 책을 봅니다. 인터넷에 토정 비결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사이트가 나와요. 앱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흑온막에 살던 선비가 만든 운세서를 21세기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450년 전 사람이 쓴 책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지암은 157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1세. 그가 남긴 건 흑온막 하나와 책 한 권이었어요. 온막은 사라졌지만 책은 45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입니다. 남사고. 이 사람은 이지암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지암이 통쾌한 기인이었다면 남사고는 서늘한 예언가였어요. 남사고 1509년생. 호는 격암, 경상도 울진 사람입니다. 풍수지리, 천문, 역학에 통달한 조선 최고의 예언가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예언서가 있습니다. 격암유록, 남사고 비결. 여기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장차 외적이 바다를 건너와 침입할 것이다. 한양이 함락될 것이며 임금은 북으로 피난할 것이다. 이 예언이 기록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남사고가 이 예언을 남긴 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입니다. 남사고는 1571년에 죽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건 1592년. 남사고가 죽고 21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1년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수준이 아닙니다. 외적이 온다. 한양이 무너진다. 임금이 북으로 간다. 전쟁의 양상과 진행 과정까지 말한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1592년 4월, 왜군 15만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됐어요.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달아났습니다. 의주까지. 남사고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남사고가 남긴 건 전쟁 예언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십승지, 열승, 땅지, 전란을 피할 수 있는 10곳의 명당을 지정한 겁니다. 전쟁이 나면 이곳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고. 10곳을 정했어요. 풍기, 영월, 봉화, 공주의 유구, 예천의 금당실, 무주의 무풍, 부안의 변산, 운봉, 함양의 화림동, 가야산 만수동, 전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입니다. 외부 침략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이 지역들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왜군의 주요 진경로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산으로 막혀 있어서 대군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풍수지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땅을 고를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전제로 피난처까지 지정해 놓은 건 단순한 풍수지리 실력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이지함과 남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이지함은 도적들의 미래를 읽었고 토정 비결로 사람들의 운세를 알려줬습니다. 남사고는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고 살 길까지 알려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남사고는 임진왜란이 올 걸 알았어요. 21년 전에.
그런데 전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조정에서 남사고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무시했을 겁니다. 미래를 안다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지암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허례허식이 싫어서 흙운막에 살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 사람은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도적을 감화시키고 백성들에게 운세서를 남기고 정감록, 토정비결, 격암유록. 한국에는 이런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건 큰 힘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 남사고의 십승지가 그걸 보여줬어요. 미래를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토정과 격암이 남긴 진짜 교훈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는 중국 태초의 신화입니다. 목이 잘려도 싸우는 거인 형천, 바다를 메우려는 작은 새 정의, 해를 쫓다 죽은 거인 과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 산해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